네, 오늘은 그 DDPM 모델로 가기 전에 그 마코프 확산 과정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DDPM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DDPM 전에 이 학습을 할 겸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못 본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개요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논문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미지 생성 모델의 개요이기도 한데 머신러닝의 주요 문제는 데이터셋이 복잡한데 그 사이에서 계산 가능하고 유연한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성 모델 걔는 조금 다른 부류지만 걔 위에 다른 VA나 저번에 말했던 NCSM 같은 그런 모델들도 다 확률 분포를 잘 추정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이 논문에서 아까 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비평형 연력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어는 그 물리학에서 나온 건데 물리학에서 점점 에너지, 그러니까 곧 열을 점점 주입하고 천천히 식혀가면서 어떤 전자들이 안정화돼가는 과정에서 모방을 한 겁니다. 순방향 확산 과정과 그래서 역방향 확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물리학에서는 이 부분이 열을 주고 다시 열을 천천히 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논문의 좀 가능성은 유연하면서도 계산 가능한 생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기여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크게 말할 부분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계산 가능성과 유연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산 가능한 모델들, 예를 들어서 GMM 같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아니면 나이브 베이즈 같은 좀 그런 분류 모델 같은 것들은 계산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러나 표현력이 적다는 문제가 있고 또 플렉시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현력이 좋다는 겁니다. 플렉시블한 모델이라면 표현력이 좋다는 모델인데 예를 들어 VA나 저번에 말했던 NCSM 같은 것도 이런 플렉시빌리티를 중점적으로 생각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의 단점은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접근이 불가능해서 대체로 경분 추론을 시행했다.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코어 함수를 통해서 더 작은 규모의 계산을 시행했다 같은 말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계산 용이성을 위해서 시행된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런 두 가지 장점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거고 이 문제가 현대 머신러닝 모든 모델에서 가장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모델의 기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총 4가지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표현력이 좋은 모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샘플링을 고해상도 샘플링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다른 분포와의 그 곱셈을 통해서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일단 네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델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쉽게 계산하고 상태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VA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코더 부분에 우리가 그 Z라는 잠재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X 데이터를 넣고 인코딩 네트워크를 통해서 잠재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래는 실제 분포가 아니고 어떤 가상의 분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네트워크로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를 했었죠. 이 코딩 부분을. 이런 부분이 다 트랙터블한 사후 분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실시했던 건데 이 부분을 이 논문에서는 잘 구할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곱셈을 통해서 말이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기회입니다. 네, 이 모델 전체의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이 DDPM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이니까 잘 봐보면 좋습니다. 먼저 X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 X를 어떤 함수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일 초기 시점에는 원본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라 되어 있는데 점점 노이즈를 추가를 하면서 완전한 노이즈 데이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확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시점에는 원본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거기서 점점 노이즈를 주면서 맨 마지막 T 시점에는 완전한 노이즈 데이터가 얻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마코프 디퓨전 커널을 사용해서 점점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충 마코프 체인을 통해서 점점 가우시안 분포로 확산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마코프 체인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T 시점에 이 XT를 만드는 분포는 그 직전 시점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체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올 날씨는 어제의 날씨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틀 전에는 안 받고 3일 전에도 안 받고 직전 시점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과정이 마코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노이즈에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노이즈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원본을 찾아서 가는 방법이 이제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입니다. 네. 먼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확산 과정, 그러니까 점점 노이즈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 분포란 어떤 커널을 집어넣어도 커널이란 확산하는 분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조금 노이즈해진 과정.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을 좀 공부해 보시면은 어떤 상태 분포에서 나 마코프 커널을 넣고 그 원래 분포가 얼마나 바뀌냐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더 이상 분포가 바뀌지 않는 상태, 그런 걸 정상 분포라고 합니다. 이 정상 분포를 우리는 가우시안 분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가우시안 분포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분포, 바뀌지 않는 상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가우시안에서 끝, 가우시안 최종 형태가 가우시안으로 만들겠다. 이거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 NCSN에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SD 우리 확률 미분 방정식 그때 설명을 드렸죠. 네. 그 확률 미분 방정식 간단하게 생각하면 데이터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로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 경로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분포를 형성을 하겠죠. 각 시점마다 분포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경로가 n개가 있으면 각 시점마다 n개의 데이터가 찍힐 거고 각 시점마다 그런 n개에 대해서 어떤 확률 분포가 나오겠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부터는 그 경로들이 이루는 분포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정상 분포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첫 번째는 어떤 하나의 경로에 대한 식인 SD, 이 식을 정상 분포는 시간이 이제 변해도 변화율이 0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시간 변화율이 0인 상태, 이 두 식을 합쳐서 포코플랑이라는, 이 부분도 저번에 NCSM의 논문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도출하면은 이제 각 시간마다 얼마나 노이즈를 줘야 맨 마지막 상태, 그 커널을 계속 씌웠을 때 맨 마지막 상태가 가우스 분포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전 분포에서 하나의 커널을 씌운 거를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면은 결국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얼마나 이 부분이 마코프 디퓨전 커널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식을 봐볼게요. 두 번째 식은 Q 분포가 점점 확산하는 과정이거든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예요. 이 이전 시점이 그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는 확률은 저 마코프 디퓨전 커널이 되는 거겠죠. 네. 네.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얼마나 노이즈를 줄 거냐. 그 부분이 이제 베타 T에 해당하는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정상 분포가 마지막에 다 노이즈 그 상태나 완전히 노이즈해진 상태. 그러니까 커널이란 말은 한 스텝 노이즈해지는 거예요. 그 커널을 계속해서 적분이란 게 무한히 씌우는 거니까 계속해서 씌우면 결국 계속 커널을 씌워도 똑같은 정상 분포로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상 분포를 만들려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커널을 씌우면 되냐? 그 커널을 씌운 게 마코프 디퓨전 커널이라고 부른다. 이건 겁니다. 네. 앞뒤 질문이 있어. 근데 파이 y라는 이제 네. 정상 분포를 구하려면 네. 파이 y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파이 y 프라임은 이전 시점 확률 분포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전 시점에 커널을 계속 씌워서 적분을 하면은 맨 마지막 형태 가우스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두 번째 수도 알겠죠 그러면? 네. 그 이전 시점이 그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그럼 커널이 되겠다. 그리고 이 커널의 식은 만약에 정상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 이항 분포도 되고 다 됩니다. 가우시안 분포라 생각을 하면은 맨 마지막 밑에 식처럼 커널의 분포가 나올 거예요. 커널도 가우시안 분포로 나옵니다. 네. 이 과정이 이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 점점 노이즈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코프 과정에 의해서 맨 마지막 저 식을 보면은 결합 분포죠. 0시점부터 초기 상태부터 T 상태까지 결합 분포를 만들면 그 우황처럼 돼요. 그 이유는 원래는 결합 분포인데 마코프 과정에 의해서 한 타임 스텝끼리는 서로 다 독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T 시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간다 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식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상 분포가 된 T 시점, 그 시점의 분포랑 P 거꾸로 가는 확률 분포는 P거든요. 이거의 T 시점 똑같아야 되겠죠? 끝까지 T 시점까지 찍고 거꾸로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친구도 똑같이 마코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역과정도 완전히 가우스한 거에서 조금 덜 가우스한 거에서 점점 더 원본으로 가는 그 상태. 이 친구도 마코프 가정을 합니다. 네, 마코프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포워드 가정에서는 우리가 커널을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었죠. 저 커널은 직접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서. 근데 이 역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점점 노이즈해지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반대로 점점 덜 노이즈해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여기서 시작을 하는 이 모델의 핵심 개념이에요. 1949년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점점 노이즈해지는 가정의 커널이 가우시안 분포고 아까 그 커널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베타 T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얼마나 세게 노이즈를 줄 거냐 강도거든요. 한 스텝 지날 때 얼마나 센 노이즈를 줄 거냐 이 강도예요. 이 강도가 매우 작으면은 그러니까 엄청 조금씩 열을 주면서 점점 노이즈해지게 만들고 그 노이즈해지는 커널의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면 그 역커널 반대 가정의 커널도 똑같이 가우시안이다 라는 걸 밝혀냈어요. 1949년 이 사람.
그러면 똑같이 이 커널이 뭔지 손으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똑같이 아까 확산 과정 했던 것처럼 마코프 과정을 해서 계속해서 곱하다 보면은 결국엔 원본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과정을 뭔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그런데 이 커널이 가우스 분포인 건 우리가 알았어요. 이상이 밝혀냈어요. 가우스 분포면은 평균이랑 분산이 있겠죠?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가우스 분포고 뭔지 모르는데 평균이랑 분산을 가지는 정규 분포 꼴로 이 커널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경망으로 평균이랑 분산만 계산해내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혹시 그 1949년에 증명했다는 내용은 그건 어펜디스에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혹시 그거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었는데 뭐 베이지안으로 한다는 거 보고 일단 덮었어요. 아 네. 근데 막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는데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가우시안으로 간다는 걸 이렇게 말했는데 네. 어떤 값이 가우시안에 수렴한다는 건지. 상태의 분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미지 픽셀이면은 그 픽셀들의 분포가 가우시안으로 간다. 근데 아까 사진을 보면 노이지한 사진 있잖아요. 네. 저 상태는 유니폼인 형태가 아닌가. 맨 오른쪽에 있는 아, 저거는 가우시안이에요. 유니폼이면 단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네. 노이지가 저렇게 있으면은 이건 뭐 그냥 RGB라서 제가 저게 노이즈인지 아닌지는 뭐 한순간에 말은 못하겠는데, 네. RGB 값 모두 가우시안으로 수렴한다. 근데 뭐 이미지니까 3차원이겠죠? 그러면 그 채널 각각이 다 가우시안으로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가우시안 하다는 거는 뭐 0 근처에서 랜덤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 형태가 된 거거든요. 뭐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완전 노이즈해졌다가 이제 다시 거꾸로 원본과 비슷하게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노이즈해지는 과정은 우리가 마코프 과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반대 과정은 손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신경만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의 이제 분포가 어떻게 생기냐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선실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거꾸로 가는 과정은 P 분포라고 했죠. 분포 이름 P라고 했는데 그 PX0를 잘 만드는 거예요. 원래 QX0는 그냥 원본 데이터고 PX0는 우리 거꾸로 찾아서 간 데이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PX0를 잘 만드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PX0는 생각보다 쉬워요. 네. 여기 접근식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역과정의 커널인 거죠. 결합분포. 커널을 계속해서 곱해나간 결합분포인 거죠. 그거를 시점 1부터 t까지 적분을 때리면은 px0가 나오겠죠. 0시점 남으니까. 0에서 t까지의 결합분포를 1부터 t까지 마지막으로 해본 겁니다. 그냥. 그럼 px0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 부분 차원이 너무 커요. 총 t까지의 시점과 그 다음에 이미지 각각의 차원이 있으니까 t 곱하기 d 이미지 차원을 적분해야 되는 식인 거죠. 근데 너무 크니까 결국 인트랙터블 한 거예요. 이 적분식이. 그래서 우리는 트랙터블한 과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손실하면서. 이 px0를 잘 보시면 적분식을 이렇게 바꿔요. 결국 이 부분 1이니까 q분의 q로 나올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분포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분포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분포를 모를 때 분산을 줄이면서 샘플링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 샘플링 배우셨죠? 그 중요 샘플링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닐드라고 된 거는 시점이 들어가서 어닐드라고 쓴 거고 결국 그냥 중요 샘플링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요 샘플링을 써서 식을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 식이 도출되는 이유는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Q라는 확산 과정의 결합 분포와 그다음 P라는 역 확산 과정의 결합 분포를 통해서 맨 마지막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수식이라서 넘어가셔도 돼요. 결국 px 제로는 맨 마지막 식과 같은 형태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제 학습을 위해서 숨실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실제 분포는 qx 제로고 모델 데이터 분포는 px 제로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만들냐. 결국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손실 값을 중간에 있는 L은 뭐 적분 뭐식이 되어 있는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보면은 이거는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잖아요. Q랑 P의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두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려면 그 K의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식을 보통 썼는데 왜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까?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는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고 두 번째는 KL 다이버전스 식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KL 다이버전스 식의 앞에 값을 보면은 그냥 Q예요. Q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결국 상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뭐 학습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앞에 DKL 부분 앞쪽에는. 네. 그래서 상수 취급이 되고 뒤에 식만 살린 게 결국은 네거티브 크로스 엔트로피식이 된 거죠. 이 부분. 그럼 네거티브 크로스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우리는 P랑 Q가 비슷한 정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식을 똑같이 들고 와서 아까 설정한 그 목적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px0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처럼 나오죠? 이 부분을 다시 젠슨 부등식을 써가지고 젠슨 부등식은 이제 오목 함수나 블록 함수를 부등호 안으로 로울 바운드나 어플 바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여기 로그 함수는 그 오목 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가고 이 아래 형태로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델 학습을 시킬 거예요. 네, 뭐 중간 과정이 좀 길긴 한데 그 부분들을 다 이제 계산 가능한 값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되거든요.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도 계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H라고 되어 있는 엔트로피 값들도 다 계산이 가능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함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종 분포는 이 K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분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핵심은 아까 그 기여에서 좀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확산 과정은 각 타임마다 각 시점마다 분포가 나와요. 커널을 통해서 그 분포에 어느 정도 그냥 그 퍼뮤테이션만 넣으면은 우리는 각 가정의 분포를 조금씩 건들면서 사후 분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분포는 정규화식을 빼면은 그냥 앞에 있는 그 라이클리 후드에다가 그 다음에 프라이어만 곱하면 되는 값이니까 그냥 곱셈을 통해서 쉽게 각 타임의 사후 분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엄청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래 식인데 그냥 컨디션만 각 시점에 넣어주면 돼요. 각 시점에 확률 분포예요. 위에는 그 결과값으로 A가 원본이고 B가 우리 인페인팅 이미지입니다. 이거 B 이미지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냐를 보고 싶은 거고 결과로 C와 같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네. B가 뭐라고요? B가 인페인팅 이미지라고 중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 저 구멍이구나. 네. 아, C가 이 모델을 넣었을 때 결과.
생각보다 그럴싸한 결과가 나오죠.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 거죠. 네. 근데 네. 아까 방금 사진 보면은 그 노이즈 낀 사진을 중간에 넣은 거잖아요. 네. 위에서. 네.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XT 시점에 그거 마지막 정상 분포 맞죠?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A로 학습했을 모델 그리고 그 모델에 B를 넣었어요. 그래서 C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B의 중간을 그 마지막에 아, 그걸로 그렇죠. 하고 노이즈 하다가 역변화하는 과정. 맞아요. 근데 저거는 그러면 픽셀 인텐서티로 보면은 유니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우시안이라고 수령한다고. 네? 저거를 네. 이제 픽셀 값으로 표현을 하면은 유니폼하게 나올 텐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가우시안으로 수령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습할 때는 맨 마지막 분포를 가우시안에 가정을 하고 가는 거고 이 친구는 그냥 모델의 입력을 넣는 거죠. 가우시안으로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입력. 근데 그냥 아무 이미지만 넣어도 돼요. 그냥 완전히 랜덤한 이미지를 넣어도 모델에 넣으면은 어떤 특정한 모델이 학습한 방향에 따라 샘플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 하에서 이 부분을 맞추는 모델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모델은 명백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P라는 분포를 평균이랑 분산을 맞추는 걸 했잖아요. 근데 평균이랑 분산을 맞춰서 이 분포 자체를 맞추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NCSN이 좀 더 발전한 부분인 게 분포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로그 미분한 값을 맞춰서 미분값만 알면 됐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훨씬 더 잘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점마다 아까 그 로그 그 순식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시점마다의 KL 다이버런스 값을 합산해요. 그게 순시함수가 되는 건데 각 시점마다 KL 다이버런스를 구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연산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T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T 시점이 엄청나게 길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었어요. 베타도 작고 T는 길고 그래서 샘플링이 오래 걸려요. T 시점까지 다 갔다가 가야 그리고 소타 모델도 달성을 못했어요. 이 모델. 네. 그러나 이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대 이미지 생성에 근간이 되는 디퓨전 모델 있죠. 그 모델이 이 마코프 확산 과정과 NCSN의 그 스코어 추정 방식 두 개를 차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아시는 게 DDPN 모델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